안녕하세요. 송영옥TV의 송영옥입니다. 여러분들 가계부 써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가계부를 써봤는데 참 실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써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빠뜨리기 쉽고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 대신 월계부라고 해서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지킬 수 있겠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쓰는 거니까 저는 매월 말일날 월계부라고 해서 두 개의 장표를 만드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말씀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월 말일날 월계부라고 해서 자산검진표하고 현금검진표라는 거 두 장의 장표를 쓰는데요. 자산검진표는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으시죠? 보통 1,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건강한지를 체크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 자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평생 동안 관리해야 될 거잖아요. 이것도 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산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무슨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산검진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검진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달 들어오는 돈하고 그달 나가는 돈을 정리해 본 표입니다. 한 달 동안의 수입과 한 달 동안의 투자 지출의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장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여러 고객들을 만났는데 돈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계부나 월계부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계부는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 쓰는 월계부 요거 하나는 꼭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엑셀이나 또는 A4에 써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0세 K씨의 자산검진표라는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 자산검진표를 봤더니 자산에 대해서 나와 있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그 다음 부채와 순자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산에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있는데 금융자산은 우리가 금융기관에 가입해서 저축해놓은 돈이나 투자한 돈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펀드나 주식계좌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물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일 겁니다. 부동산 외에는 그림이나 골동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채라는 것은 빚을 말하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적으로 또 대출을 받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합한 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써보면요. 내 자산 구조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면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준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을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노후자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40세 K씨 같은 경우는 노후자산으로 10억을 60세까지 모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도 꼭 이 목표를 하나 설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산을 봤더니 금융자산의 2억 원, 실물자산의 6억 원. 그래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이 25%대 75%. 굉장히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이 편중된 자산 구조가 되게 안 좋습니다. 노후에는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50대 50 정도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노후에는 소득은 적어지고 쓸 돈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자산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조금씩 떼어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예금 일부 또는 적금 일부를 떼어서 생활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현금 자산이 적으신 분들은 노후에 굉장히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추는 게 좋다. 그런데 지금 K씨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25%, 실물자산 75% 굉장히 불균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당장 바꾸기는 힘들겠지만은 점점 금융자산을 늘려가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의 부채를 봤더니요, 37%입니다. 부채는 총 자산의 30% 이하 정도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씨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많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한 2,100만 원 정도가 많은데 요 정도 수준의 금액은 조기에 상환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을 봤더니 5억 원입니다. 총 자산은 8억이지만 그 중에서 3억이 부채이기 때문에 순자산은 5억입니다. 그런데 일단 목표 자산을 10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달성률은 50%밖에 안 되니까 20년 동안 5억을 더 벌어야 되는데 5억을 더 벌려면 한 매월 얼마 정도 더 저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통 금융기관에 보면은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봤더니 KC 같은 경우는 매월 123만 원 정도 계속 납입을 하면은 60세에 10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산을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보고 제가 체크사항에 정리해 놓은 4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향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신 다음에 틀림없이 해결책이 나올 거고 그 해결책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만드셔야 되는 게 현금 검진표입니다. 현금 검진표는 주수입과 부수입으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와 지출로 표시가 됩니다. 요것을 써보면은 내가 이번 달에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 다음에 투자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음 달에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수입 얼마, 주수입은 보통 직장인 같은 경우는 월급이겠죠. 부수입은 투잡으로 하는 활동 같은 것이 부수입이 될 거고요. 투자는 예를 들어 적금이나 펀드와 같이 매월 이렇게 적립해서 모아두는 돈을 말하는 거고, 지출은 그냥 소비되는 돈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적기 전에 여러분들 꼭 먼저 하셔야 될 게 목표입니다. 주수입과 부수입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다음 투자와 지출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KC 같은 경우는 주수입과 부수입의 비중을 80대 20으로 했습니다. 지금 주수입만 있고 부수입이 없는데 부수입을 20% 정도로 만드는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0%니까 다음 달부터라도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와 지출의 비중을 40대 60으로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입의 40%를 투자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평균 투자 비중은 자기 수입의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보통 사람보다 15% 많은 40%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번 1월달 기준으로 현금 유입과 유출을 한번 이 표를 통해서 만들어 봤더니 주수입이 100% 부수입이 없으니까 부수입 부분을 늘려야겠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난 유튜브를 통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투자 부분은 40%로 잡았는데 1월 현재 22%에 불과합니다. 고정투자, 변동투자 중에서 고정투자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1%라도 2%라도 10만 원이라도 더 늘려가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출은 월 수입의 60%만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1월달 무려 78%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보다 18%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 달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부분 때문에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 달에는 생활비를 줄이겠다, 또는 경조사비를 줄이겠다, 또는 기타 비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검진표하고 현금검진표를 작성해 보시면은 나의 지금 자산 상태와 현금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내가 다음 달 또는 50세, 60세까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자산검진표하고 현금 검진표를 만드는데 제일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10분이면 끝납니다. 특히 엑셀 작업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엑셀에다가 이런 장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수치만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요. 혹시 엑셀을 못 하신다고 하면은 A4지에다 그냥 수기로 써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한 1년 정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성과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제가 이 월계표에 대해서 알려준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팅 3개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통장 세팅과 월급 세팅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월계부 세팅과 관련해서 자산검진표하고 현금검진표는 꼭 한 달에 한 번 언제 작성하느냐? 이왕이면은 매월 말일, 그리고 카드 결제일은 13일 정도로 맞춰놓는 게 좋겠습니다.
매월 말일 월계부를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는 매월 말일날 한 달 동안의 수입과 한 달 동안의 투자 지출을 다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출과 관련해서 카드 결제일을 13일자 정도로 맞춰놓으면은 그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하면은 결제일을 13일에서 14일 정도로 맞춰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런 월계부 세팅을 해놓으신 분들이 실제로 자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돈은 벌고 있는데 내 돈 다 어디 갔지? 이런 분들 계시죠? 분명히 돈 벌고 있는데 어디로 다 새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월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은 새는 돈이 어디 있고 내가 투자될 돈을 얼만큼 더 확보해야 되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월계부 세팅 지금부터라도 한번 실행해 보시고 한 1년 정도 후에 성과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